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문화국제국, 문화예술과하고 한미국제교류과 짧게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 평택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5.1% 지금 점유율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4년도에도 비슷했죠? 예, 그 정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2조 284억 대비해서도 6.2% 점유율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이제 체육 관련 그 예산이 있는데 타 지자체 50만 이상인 그 지자체 중에 문화예술 분야가 예산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다른 지자체 예산 비율이 총 예산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부 이제 시군마다 좀 다른데 좀 비율이 높은 데는 한 3몇 프로 정도 되는 데가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문화예술이 1%대예요? 문화예술은 1%대가 더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 분야는 저 2024년 예산을 비교하면 1.4% 정도. 1.4%예요. 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중간 정도 됩니까? 중간 3%대 되는 때도 있죠. 시군이 성남, 부천, 화성 정도는 이제 3%대고 다른 시군은 1.4%에서 한 2%그 정도. 체육 분야는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체육은 2024년도에는 이제 1.2%였고요. 예. 올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비해서도 더 줄었죠. 평택시 1.19%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제외했을 때 1.2% 정도 나오는 거고. 예. 뭐 특별하게 전체 예산 포함하면은 1%도 1.- 안 된다. 0.99%다. 네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31개 시군 중에 특히 50만 이상 지자체 중에 꼴찌예요. 체육 관련 그 예산이.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평택에서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위원들이나 일부 시민단체나 또 체육 관련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원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 한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에는 아무래도 투자되는 비용이 적긴 한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개발 사업 비용에 들어가는 거 이외에 이런 복지라든지 문화예술, 체육 관련 이것도 동반해서 좀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다른 시는 뭐 도시화가 안 되고 급격히 개발 사업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다 있죠. 다 사정은 다 있는 건데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반영이 좀 돼야 되겠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24년도 문화국제국이 1,078억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맞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1260억, 전년 대비 182억 증액, 16.87%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과가 16%, 한미국제교류과가 26.38%, 문화유산 관광과가 33.9%. 이건 뭐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증액이 아주 많은 건 아니겠죠. 체육진흥과 10.4%.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부서에서조차도 전년 대비해서 체육진흥과가 10.4%로 가장 적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님, 그 목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 전체로 봤을 때 16.87%의 증액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그 문화재단 운영하면서 한 30억 정도 네. 이제 늘어났고요. 아트센터 건립 비용도 한 30억 정도 늘어났고, 뭐 아트센터 도로 확장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한미는 추모비 건립하는 게 좀 늘어났고요. 관광과 같은 경우는 종교문화 체험시설 건립하는 비용 10억, 뭐 지형이율 보수 5억, 뭐 약사사나 네. 약사사 뭐 자비사 이런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은 뭐 체육인 기회소득이나 기회소득이 있고. 예, 시민체육대회가 이제 전체 하다 보니까 5억. 그리고 진위야구장 보수가 6억 있고요. 뭐 기존 사업에서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요구해서 한 6억 정도 들고 이랬습니다. 신규 사업이 국 전체로 보면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규 예산이 47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49억 네. 정도. 예산 편성 시에 그 이번에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가장 고려를 했었던 사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문화국제국.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가지고 기존 하는 사업에서 크게 이제 시설 건립이나 이런 비용이 주로 늘었거나 이런 거 외에는 뭐 기존 사업에 추가로 뭐 특별히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신규 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늘진 않았어요. 보면 그렇죠. 네, 많이 안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성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는 겁니다. 이 통합 조사 사업은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제 시사 편찬이나 이런 걸 많이 한 그 관여 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는 문화원을 문화원이 되는 겁니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근데 이런 조사 사업 1,500만 원 가지고서 이게 적절하게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2,50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좀 이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결과가 나오면 네, 위원님들한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다리 문화촌 조형물 설치 사업. 이거는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던 건인데 2천만 원 그 예산으로 계속 집행을 하고 계세요 매년. 그렇죠? 네, 이것도 보조금식으로 주시는 거죠? 문화원 쪽에. 네, 맞습니다. 2천만 원 예산 한도 100%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보조금 주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조형물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남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거? 회계 처리를? 이게 잘 매년 이렇게 100% 다 지급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까? 잔액 회계 처리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금을 지급을 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만 원씩 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지출 내역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리고 조형물 전시는 잘 하고 계십니까? 이거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이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네. 하신 거예요? 잘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까? 조형물은? 네. 이런 그 조형물 같은 경우에 기왕 설치를 하고 일반 시민분들께서 웃다리 문화촌을 방문을 했을 때 한 번씩 둘러보는 건데 이거 사후에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유지 관리를 우리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딱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이 네,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남는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겠죠. 네. 그것도 그 정상 같은 것도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좀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40페이지 먼저 21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가 171억 9,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 금년도 이제 요구액이 157억이고 2월금하고 이제 수익금 이걸 합쳐서 14억을 합쳐가지고 이제 25년도에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위에 보면 23년도 2월금 및 25년도 수익 예상액으로 돼 있어요. 25년도 수익 예상액이 벌써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24년도가 아닌가요? 아, 2월금은 24년도에 정산을 하니까 2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요.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14억 1,90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25년 수익 예상액이 아니라 24년도 수익 예상액이 아니냐는 얘기죠.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정산될 거를 예측을 해서 여기다 책정해서 넣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25년도 거를 벌써부터 수익 아직 24년도 거도 정산이 안 됐는데 25년도 수익 예상액이 벌써 나올 수 있겠냐는 얘기죠. 수익은 그 이제 대략적인 그 기획전이나 이런 걸 해서 대략적인 수익이 한 1억 4천. 아니 예, 23년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23년도에 2월금은 확정 금액이 넘어온 거고 그리고 24년도는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24년도 수익 예상액을 문화재단에서 금액 책정을 해서 예상액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24년 수입액하고 잔액하고 합쳐서 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수익 예상액이 아니란 얘기죠. 제 얘기는 맞습니까? 제 얘기가? 그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기재가 된 게 아닌가. 예, 잘못 표기된 거 제 맞습니다. 이야기가 맞죠? 바깥에 문화재단 관계자분들 좀 이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연습실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연습실을 전년도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년 전체 임대료가 5,100만 원 정도. 5,600만 원이죠. 예, 5,1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관리비는 월 그 전기, 가스, 수도료이기 때문에 월 800에서 1,000만 원 내외로. 여기 지금 내년도에 1,200만 원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네. 합쳐서 1억 9,400만 원. 네. 요번 계약이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임대차. 금년 12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인 것 같은데 재계약하셨습니까?
그 당초 계약서에 보면 특별한 저기 의사 표현이 양쪽에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걸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한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용 면적이 1,012평방미터, 공용 면적 빼고 사용 면적이 303평이에요. 근데 우리가 1억 9,400만 원에 대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좀 납부를 하고 있다. 산출 내역을 보면 임대료 산출 내역을 보면 건물 평가액 플러스 부지 평가액 곱하기 1000분의 50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여기 계약서에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이제 관공서다 보니까 그죠?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 산출하고 계약을 체결하긴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꼭 그 규정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지방 자치단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감액을 받아서 이 정도입니까? 예, 월세 50% 정도.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202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임대료가 평균 임대료가 좀 적었어요. 322만 원으로. 이거 입주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깎아준 것 같은데 얼마든지 이건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과하다. 월 임대료 자체가 또 관리비 자체가 굉장히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그런 말씀을 더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더 관리 주체에서 더 철저하게 이런 계약서 내용도 좀 살피고 관리비 산출 내역도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자료에서도 보면 여기가 시립국악 관현악단 연습실이 지하 1층하고 1층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사무실은 1층에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대개 단원들이 대기할 때 휴게실이나 이런 게 다 1층에 있죠.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전체 이제 이게 뭐 가스라든지 이 냉난방 같은 게 이게 다 이제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건물 자체가 관리 주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 승강기 유지비조차도 n분의 1로 내고 있어요. 승강기 유지비 1층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지하 1층 글쎄요 뭐 좀 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되게 거기 그 1층에서 활동들을 다 하는데 승강기 유지비를 n분의 1로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 내가 계약 당사자라면 야 우리 1층 우리 승강기 거의 안 타. 내가 10층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 10층까지 다니는 거 아니잖아. 주로 1층에서 승강기를 거의 안 타. 라고 하면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원리 원칙대로 잘못하셨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텐데 이런 거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다라는 게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 관리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탁 관리비도 잠깐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위탁 관리비가 위에 보면 그 청소 관리 용역이 있어요. 그 2,500만 원 청소 관리 용역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청소를 했습니까?
이거는 확인해서 정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뭐 사유가 있으니까 그 신설 예산이 좀 들어왔겠죠. 이거하고 병행해서 40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아니고 잠깐만요. 청소 용품비가 또 있습니다. 청소 용품비 840만 원. 이거는 또 뭡니까? 청소 관리 용역을 하면 청소 용품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840만 원이에요. 그 실제 관리비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오롯이 청소비로만 3,340만 원을 지금 지출하겠다라고 올리셨어요. 자체 사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3,34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월 278만 원이에요. 월 278만 원. 300평 관리하는데 278만 원의 청소 관리비를 책정을 해 놓으셨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는 딱 집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 굉장히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좀 예산 편성이 좀 과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 좀 보겠습니다. 기존에 수석 7분이 정규직이었었죠. 네, 그런데 2025년도에 단원 7명을 또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의무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저기 이제 그 우리 우수한 연주자들을 채용을 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신분상으로 그때 공고에서도 있었고 최초 년도 7명 그리고 이제 추후에 그 역량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이게 정규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양질의 단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예산이 허용.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이 그럼 한 30여 분 지금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전원이 정규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있죠. 예산.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산을 2024년도, 25년도 예산을 그렇게 뽑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평택시에서는 도저히 뽑을 자료가 없어요. 그쪽에서도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료를 확보해 보니 전체 정규직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전체 단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평택시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금 35억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 연주단원들 한 30여 분 되시는 분들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 대한민국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다. 굉장히 예산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시민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뭐 향유 뭐 이런 거는 차치해 두고 예산상으로만 말씀드리자라면 굉장히 과다한 예산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 지적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화재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해외 연주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신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는데 내년에 모 교류 도시 중에 한 군데를 협의를 해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좀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이게 이제 7,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우리 시의회도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막 삭감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구책의 일환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 이전에 이 지금 관현악단과는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농악보존회에서 해외 공연 예산이 있고 실제 해외 공연을 했습니다. 미녀보존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유산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악보존회와 미녀보존회가 코로나19 이전에 해외 공연이 있었죠. 네, 공연 예산이 있었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잠정 중단이 되어 있었죠. 네, 네, 그 예산은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예산 문제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형평성이라는 게 있죠. 형평성.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공연 활동이 중지가 된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한 그 활동은 제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관현악단에 대한 해외 연주의 예산은 그냥 세운다? 저는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일단 문제가 있다. 그쪽 보존회에 계신 분들의 어떤 박탈감도 한 번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거를 같이 세워줬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46페이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자체 사업입니까? 8,200만 원. 네, 아까 다른 의원님 아, 저에 말씀드렸듯이 법정 5개년마다 의무사항이군요. 네, 네. 그럼 산출 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산출 근거는 금액은 적절합니까 이게? 그 이제 인구 50만 이상 뭐 80만 사이에 다른 시군 이제 보통 이런 용역 할 때 한 1억 내외를 해서 저희들은 9천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이제 좀 감액돼서 8,200으로. 이 8천만 원 예산 가지고서 평택시 지역문화진흥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용역 사업이 잘 이루어질지 좀 실효성에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용역 결과 잘 시 정책에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을동요제 이 사업 주체는 누굽니까? 중요하진 않고요. 본선 참가국 녹음 및 음원 보급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존에 녹음은 안 합니까 이거? 공연할 때? 동요제 할 때? 여기 이제 본선 참가곡 녹음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노을 동요제의 그 연주를 평택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에서 하는데 거의 이제 수고료가 아주 약한 무료 보수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힘들고 그러고 그래서
본선에 참가할 14개 팀의 노래를 미리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서 그 참가하기 전에 거기 보내서 그 곡으로 연습을 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본선 참가곡 녹음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원 보급은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동요제 참가하기 전에 음원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죠. 좀 더 본선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 본선 참가곡 녹음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음원 보급 사업, 보급 사업 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거 누가 제의하신 겁니까? 이거 유치원에 또 초등학교에 음원을 보내겠다. 이 실제 잘 듣겠습니까? 이제 그 사업 주관을 해온 그 이제 문화원하고 이쪽에서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의견이 나오는 건 좋은데요. 의견이 나와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 심의 되고 나서 음원 보급 사업을 하고 나서 이것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예술제 이거 사업 주체는 누굽니까? 이거는 이 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예술제는 이거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네. 매년 네, 이거 예술제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부문화회관에서 갔을 때는 한 500여 명 내외 많이 가족 많이 500명 왔었던 정도, 것 같습니다. 500명 정도. 예. 3천만 원 예산에. 예술인 기회소득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좀 하셨어요, 그죠? 네.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선정 방식을 참고자를 한번 봤는데 조금 글쎄 제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약간 이 선정하는 게 좀 약간 부실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 어디에서 이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 지침을 만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금 평택의 유효 활동 증명자가 900여 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883명. 이 중에서 지금 50% 수준을 이제 평택에서 직접 선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저희들은 검증을 하고요. 네.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전체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의 50% 선에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탈락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그렇죠? 75명 정도 탈락되십니다. 그럼 탈락 예술 활동인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이거는? 거기에 이제 중위소득 120% 재산 소득이 네. 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지급하는 2,300만 원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효 활동 증명 유효자는 거의 100%다 수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소득 기준하고 중복 보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다 100% 받고 있습니다. 그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 뭐 이런 부분은 잘 걸러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시도 전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뭐 전입한 지 몇 개월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게 10월까지 지급이기 때문에요. 네. 그 기준은 올해 6월 14일자로 기준인데 그때 만약에 그 저희들이 1차 지급하고 2차 받으시는 분이 전출을 가시면 그 해당 경기도 내에서 그 해당 시군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 아트센터 이거 임시 사무실 운영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무 관리비가 6,5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 9개월 정도 지금 임시 사무실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품을 전부 임차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편하긴 하겠죠, 그죠? 쓰다가 싹 반납하면 되는데 다 예산 아닙니까, 예산? 네. 임차 보증금 빼고서도 한 5천만 원 되는데 제가 만약에 부서장이라면 평택시청에 있는 모든 유유 책상, 컴퓨터, 의자, 집기 전부 한번 모아봐라라고 해서 뭐 2.5톤 차 한 대 대고 이사 비용 100만 원만 주고 실어서 설치하면 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6개월 정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들은 왜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왜 그런 생각들은 잘 못 하시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거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고정된 사무실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무리수가 있겠죠. 이 9개월 쓰는 거 아닙니까? 거의 현장 사무실 옆에 뭐 이렇게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임시로 사용하는 거고 어차피 아트센터가 운영되면 정확히 다시 입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사무실 집기 갖다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던 길에 그냥 한미교육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민관협력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시책 사업 그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네. 제가 2024년도에 그 업무 추진비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비고란에 이 소파 국민지원센터 업무 추진비 증액으로 돼 있었어요. 네.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는 소파 국민지원센터 자료가 넘어왔더라고요. 근데 실제 보면 이 시책 추진비가 이 소파 그 국민지원센터 업무 추진비가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미국제교육과의 시책 추진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표기되는 사항은 저희 과에 대한 사항이 맞고요. 그렇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증액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 전달이 된 것 같고요. 2,400만 원에 대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내역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카이브 구축 사업 105페이지 보면 이거 지금 매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이거 언제 시작한 거죠? 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거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지속적인 추진 사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자료에 대한 사안들이 수집되는 게 적다 보니 그 사항,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거 그 전년도 거하고 잠깐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24년도 당초 예산이 좀 내역이 25년도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는 좀 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24년도 예산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네, 저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4년도 거면 24년도께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자료 구입비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제외를 네.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꽤 오래 했네. 107페이지 한미 안보 동맹 상징 시설 조성 사업을 네. 이제 보겠습니다. 이 조성 사업은 누가 왜 어떻게 추진을 시작을 한 거죠? 네, 요 한미동맹 상징 사업은 사실 이제 평택시의 주한미군이 최대 주둔하고 있고 또한 이제 평택시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미군이나
저희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맹의 가치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총 59억이 잡혀 있어요. 네, 장소는 우리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거죠? 내리공원. 예, 내리문화공원입니다. 근데 20억만 요구를 했어요. 56억 중에서 네, 예산의 상황 일단 예산 상황이 네, 부족해서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사까지 26년 12월로 지금 잡고 계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한미 안보 동맹 이 상징 시설물이 어디 설치가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보 동맹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하시면 그 미군 전사자 네, 추모 기억 공간 같은 경우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네, 타시에도 타시나 타도에 설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지금 바로는 지금 생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 한미 동맹 상징 조형물이 캠프 험프리스에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건 주한 미군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기업이 제작을 해서 기증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아, 그 사항은 잘 모르시고요. 네. 그리고 2016년도 가평에서도 한국전쟁 미군 참전 기념비가 제작이 돼서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있습니다. 다 사비, 공적인 예산이 투입된 거는 전국에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그 상징 시설물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이런 또 결속력, 또 미군 전사자에 대한 기억 공간을 우리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11호 이런 조성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국비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아, 네,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선은 본 예산에 11로 편성을 계상을 올려놓긴 했지만 사실 경기도와 국비 지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했을 때 아직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이후에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된다면 요 12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할 사항입니다. 24년도 11월 27일 날 국가보훈부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2005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현충 시설에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께 부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을 9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국비를 100% 받을 수가 없어요.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사업비의 30%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9억이면 17억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징 시설 조성 사업에 100% 공감은 하지만 이게 평택시 주도 예산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조성 사업을 해야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 맞는데 왜 네. 편성을 하셨어요? 아니 우선은 저희가 이제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게 그 보훈처에서는 보조금 사업에는 이게 현충 시설이 아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안 주신다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4년도 11월 27일 날 통화를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현충 시설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 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현충 시설이라고 하면 이 국지적인 거를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추구하는 이 상징 시설물은 전 국가적인 상징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 지금 국가 보훈처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추모에 대한 사업을 해서 현충 그러니까 추모 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조금이 안 된다고 한 거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제 미군과의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 쪽에는 이제 국방부 쪽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그쪽으로도 건의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이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희생되신 모든 주한미군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분명히 봐요. 그리고 전체 국민, 전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국민이나 시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전부 찬성을 하겠지만 재원 조달 문제에서만큼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서둘러서 이렇게 시비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우선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고 올해 아니 그러니까 그 기획을 해서 국비나 도비 뭐 도비까지는 뭐 아닌 것 같고요. 국비 이 보조금으로 작업을 계속 해야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시비로 전액 시비로 돌려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먼저 여기 지금 그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조례안 보면 그거예요. 평택시가 한미 안보 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 시설을 이거 여기에도 추모 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정 법률안에도 추모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거예요. 그래서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30%밖에 또 안 된대. 다 받아야 이 법률안이 통과가 돼도. 근데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느냐? 그러면 30%라도 받고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게 통과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100%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셔야지 안 된다라고 해서 시비로 그냥 투입한다? 이렇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나? 의원님 저희가 지금 본 예산의 개상을 시키는 이유는 디자인에 대한 사항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서 아니 지금 그러니까 본 예산을 디자인을 그 생각하고 뭐 그런 기간 같은 거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 일어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70년, 그럼 80년이 돼가고 있어요. 80년 동안 아무 상징 시설물이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둘러?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원 조달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 이의 제기를 저는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조성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재원 조달 방법 문제만큼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국비를 갖고 설치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